에어컨 박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스템 에어컨 박사 TV 고 대표입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오늘은 예고해드렸던 대로 부하 계산 총론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시스템 에어컨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부하 계산이 필수적입니다. 이 부하 계산을 하지 않고서는 에어컨을 남에게 판다는 게 사실상 굉장히 문제가 돼요. 우리가 대중으로 팔게 되면 상당 부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극감풍이라고 하는데요. 극감풍. 냉방은 그나마도 온도가 만일에 실외 온도가 35도인데 내가 한 25도 정도 했으면 좋겠다면 10도만 낮추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크게 문제가 없는데 난방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난방일 경우에 영하 10도의 온도에서 내가 25도를 올리려고 그러면 35도를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부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통 시스템 에어컨이 다 냉난방기로 설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냉난방 부하를 계산을 해서 우리가 일정한 건물에 보면 냉방 부하가 많은 곳이 있고 또 난방 부하가 많은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가름을 해서 부하 계산을 해야 되고 또 그래야지만 아니할 말로 부하 계산해 가지고 물건 팔아먹고 추운 겨울에도 발 쭉 뻗고 잘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도 때도 없이 전화 옵니다. 지금 뭐 추워 죽겠는데 뭐 이게 에어컨 고장 아닙니까? 빨리 와보세요. 가서 보면 뭐 다 납니다. LG AS 센터에다가 전화해봐야 기사분들 가면 뭐 딱 답 나오거든요. 그분들 잘 알고 있으니까 바로 용량 부족이라고 바로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스템 에어컨을 설계하고 판매할 때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요. 첫째는 내가 설계를 다 하고 주로 이제 SE를 공부하신 분들, SE라고 하면 영업 교육을 하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설계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사에 보면 검도사라고 있어요. 본사에 보면 검도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 검도사가 다시 한 번 더 검도를 합니다. 이를테면 부하 계산을 다 하는 거죠. 부하 계산을 다 하게 되는데 그 부하 계산에서 빠꾸를 먹으면 내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지 돼요. 이거는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설계를 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용량을 키웠다, 줄였다. 이런 어떤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만 검도가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현장에 관리사라고 이제 호칭을 하게 있는데 그분들이 또 와서 한 번 더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오랜 경험이 이게 이제 바탕이 깔리면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저 가면 삼천이고 두 가면 울름에 호박이고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이거는 내가 몇 킬로칼로리를 넣으면 되겠다. 이런 그 어떤 그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이건데요. 지금 이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잠시만 좀 화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화면이 편집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지금 이 화면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을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안 돼서 편집 프로그램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잘 보일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한번 쭉 내려볼게요. 제가 이제 배울 때는 전부 다 킬로칼로리를 배웠어요. 근데 요즘은 이 킬로칼로리를 못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와트를 쓰게 되는데 와트는 킬로칼로리로 계산을 하고 0.86을 곱하게 되면 와트가 나와요. 그래서 뭐 전혀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대로 쓰셔도 와트로 계산해도 되고요. 나중에 이제 와트로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축적되어서 이렇게 다 미리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쭉 한번 올려볼게요. 쭉 한번 올려보면 우리가 일반 상업용은 거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건물 용도에 보면 오피스텔, 일반 사무실, 아파트형 공장, 호텔, 백화점, 교회, 은행, 병원, 식당, 주방은 제외하고 상가에도 뭐 일반 상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바가 있고 다방이 있고 슈퍼가 있고 뭐 이렇죠. 이걸 다 총망라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극장, 단독주택, 아파트, 학교, 도서관 총망라가 다 되어 있어요. 요게 이제 우리 머릿속에 이제 이렇게 들어있든지 아니면 이 A4 용지 한 장으로 대략적인 평수를 알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여기 몇 평입니까? 30평인데요. 이래 하면
30평 에어컨 놓으시면 됩니다가 아니고 여기에 이 계산이 다 우리 머릿속에 있어서 계산해서 사장님 여기는 30평이긴 한데 이 방향은 서양 방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고 그 다음에 이렇고 그 다음에 조명이 어떻고 인원이 어떻고 이래서 이거는 얼마의 용량을 설치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조금밖에 여유가 없는데 이리 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걸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30평입니까 하면 30평입니다 30평 달아주는 게 아니죠. 그런 이제 외부에 문이 얼마나 많은지 그 다음에 사람이 얼마나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는지 이제 그런 면도 다 머릿속으로 다 그려서 이 소비자분들께 말씀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쭉 보시면 이거 한번 차례대로 한번 볼게요. 어디가 이 부하가 제일 많은지. 지금 보시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북향하고 서양하고 여기 보시면 조금 내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북향하고 서양하고 이게 지금 이게 부하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방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햇빛을 많이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각을 많이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 부하를 많이 차지하는 게 교회 중에서도 대예배당, 거기는 이제 제실 인원도 많고 그 다음에 천정도 높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많이 먹는 게 여기 보시면 식당이 이렇게 많지요. 1000kcal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 부하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거를 뭐 외워두시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가방 속에 항상 이거 한 장 가지고 계시다가 거기서 긴급히 물어보면 이걸 답해드리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 제가 뭐 이렇게 보여줘도 되고요. 제가 여기에 있는 이렇게 부하 계산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지금 그 고객님 이 사무실은 어떤 방식으로 제가 부하 계산을 해서 설계해서 드릴지 제가 사무실 들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와서 이 표를 이제 참조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전문가적인 또 좀 더 전문가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됩니다.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 LG전자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라치로드라는 걸 대부분 많이 쓰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하고는 조금 좀 다른데요.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이 부분은 이제 계략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사용하는 거고 좀 대단위로 한 뭐 몇백 대씩 들어가는 그런 대단위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부하 계산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몇 평짜리를 몇 와트짜리를 설계를 했습니다 하고 그 부하 계산서가 들어가야 돼요. 주로 이제 신축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전기 있지 않습니까? 전기도 부하 계산이 다 들어갑니다. 여기는 제시련이 몇 대고 컴퓨터가 몇 대 놓이고 등이 몇 개고 뭐 커피포트를 쓰고 그다음에 예비가 얼마고 해가지고 여기는 몇 킬로와트가 들어간다 해가지고 그 층별로 부하 계산을 다 해가지고 제출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전기가 인입이 되거든요. 우리 에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열을 다루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라치로드 요겁니다. 요게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치로드를 이렇게 올리면 잠깐만 다시 처음부터 한번 올려볼게요. 아까 전에 뭐 보셨죠? 라치로드를 딱 올리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주의! 라치로드 프로그램은 단지 참고치입니다. 실제 부하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부하 계산을 해준 다음 이 설계하는 사람 생각을 반영을 시켜서 몇 프로 정도의 내 생각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냐 그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프로젝트 생성을 하게 되면 여기는 어디다 저장을 할 건지 데이터를 어디다 저장을 할 건지 그냥 바탕화면에다 저장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날짜 생성 날짜 이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피트를 쓰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피트로 쓰는 곳에 하고 우리는 메타를 쓰니까 SI 단위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필요한 이야기 적을 거 있으면 여기다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전역을 큰 단위로 시 단위로 해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면 뭐가 다른 거 한번 봅시다. 지금 서울을 보시면 건고온도 31.2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31.2도인데 부산을 한번 볼게요. 다음 해가지고 제2의 도시니까 부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는 30.7도예요. 온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름의 온도가. 그래서 부산이 1점 몇 도 좀 시원하네. 이거는 이제 최근 그 이제 10년 단위로 기상청에서 발행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 온도를 낸 겁니다. 여름 평균 온도를. 지금 뭐 얼마 전에 대구 온도가 뭐 대구가 높나요? 대구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까요? 대구는 33.3도네요. 그만큼 평균 기온이 높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평균 기온을 이야기해 놓은 거니까 얼마 전에 조금 전에 드리려고 그러다가 말았는데 대구는 대퍼리카, 서울은 또 39도까지 올라가고 서퍼리카라는 말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어떻게 피크를 치는 그런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만일에 이렇게 부하 계산을 해버리면 실제로 너무 큰 용량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부하가 얼마나 이제 들어간다.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대구를 한번 해볼게요. 다음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요청하신 고객분들 쭉 뭐 내역 다 적고 설계자 이름 다 적고 마침하면 그 다음에 빌딩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만일의 경우에 대구 빌딩이다. 그럼 대구 빌딩을 적고 층수를 다 계산을 하면 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지상 2층 지하는 없고 복잡하게 하면 안 되니까요. 이거는 표준 그 층 높이인데요. 지금 요즘은 이제 스프링쿨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층을 4m를 잡아주면 돼요. 4m.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한 층의 층 기준으로 방이 몇 개가 있는지 그걸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뭐 50평짜리 건물이 쫙 올라가는데 거기에 완전히 두 개로 돼가지고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져 있는지 아니면 거기 통째로 한 방인지 그걸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냥 방 하나를 해볼게요. 오늘은 이제 이거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그냥 대형 사무실을 쓴다. 여기도 보시면 대형 사무실이 있고 소형 사무실, 문화집회에 따라서 부하 계산이 좀 달라져요. 그 대형 사무실 그래서 오케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두 개 층. 여기 보시면 대구 빌딩에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내가 이름을 별도로 짓고 싶으면 이름 변경을 가능해요. 1층은 여기서 그냥 우리 사무실 임의로 이름을 지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도면상으로 나와 있는 이름을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2층은 남 사무실, 남자가 아니고 남의 사무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사무실부터 계산을 하면 여기 보시면 지금 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 이름이 우리 사무실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 이름은 우리 사무실이고 방 템플은 대형 사무실 기준으로 내가 부하 계산을 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오늘 미세먼지가 심했나 봐요. 목이 따끔따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내 온도를 내가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냉방일 때 요즘은 이제 법정 온도가 좀 달라졌는데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배울 때는 24도 기준을 했는데 지금도 24도 기준을 해주라는 데가 많아요. 법정으로는 26도인가 그러는데 26도 하면 여름에 더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계산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상대 습도 50%, 그 다음에 습구 몇 도 해가지고 여기 제일 중요한데요. 지금 만일에 5층의 건물에 마지막 5층인지 그 다음에 5층의 건물 중에서 뭐 한 3층 정도 중간인지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천장 지금은 만일의 경우에 5층이면 천장을 지붕층을 해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안 해도 됩니다. 바닥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일에 5층 건물이 3층이면 그 아래쪽에 2층이 있지 않습니까? 2층에 결국은 열이 나고 겨울에는 열이 나고 여름에도 열이 나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해서 이걸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잠시만 좀 이렇게 보여드릴게.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옛날에 배울 때 이 프로그램이 르라치 로드가 나오기 전에는 전부 이 프로그램으로 사용했어요. 어떤 일정한 공간을 지역이 어디며 시간대를 몇 시에 할 거며 쭉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요. 이 열관률이라고 있죠. 열관률. 조금만 좀 더 키워볼게요. 화면을. 열관률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미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물체들은 다
그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체들이 다 열 관료율이 다 이미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맑은 유리는 열 관료율이 5.6으로 엄청 크지요. 거기에 비하면 복층 반사 유리는 삼중 유리 구조는 2.0이니까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이런 열 관료율이 있습니다. 이제 차폐 개수도 있고 열 관료율을 대부분이 많이 써요. 그 다음에 가시광선 투과율부터 해가지고 이런 게 전부 다 계산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계산을 다 해줍니다. 여기 보면 전장재가 어떻고 그 다음에 텍스타일이 어떻고 바닥재가 어떻고 쭉 다 계산을 다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벽체죠. 여기는 벽체를 내가 생성을 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창문이 하나 있다. 벽 이름을 하면 만일에 하면 지금 우리가 만일에 그 방이 뭐 원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잘 없으니까 사각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전면벽 이렇게 치고 확인을 하면 전면벽이 하나 생겨요. 전면벽의 외장이 뭐냐? 쭉 이렇게 쭉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열 관료율이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만일의 경우에 요즘 많이 쓰는 폴리우레탄 패널이다. 그러면 열 관료율이 바뀌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석재 해강 하강암 0.47 이렇게 쫙 바뀌지 않습니까? 모래 0.46 모래로가 벽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만 유리하면 뭐 0.46 쭉 다 바뀝니다. 이거를 이제 벽이 만일 4개면 이게 4개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벽이라는 거는 이렇습니다. 외부하고 맞닿아져 있는 벽이 아닌 벽. 내벽이죠, 내벽. 안쪽 벽. 그걸 말하는 거. 지금 이걸 갖다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이제 외벽이 되겠죠. 외부와 바로 돼 있는 바로 이제 근접한. 그 다음에 문 종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높이 이런 거 다 계산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벽이 다 끝나고 나면 내부 부하에 이게 이제 뭐 사무실 용도냐 뭐 여러 가지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만일의 경우에 뭐 도서관이다. 그럼 행동하는 거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커진 뭐 고된 작업 이런 거 안 하게 사무하겠죠. 그 다음에 아침에 몇 시 켜져서 몇 시가 끝날 거냐. 이 이제 하는 거 8시부터 18시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사람의 밀도, 제곱미터당 밀도, 이거는 자동적으로 정해지지요. 예, 정해지는데 인원을 할 수 있고요. 인원. 그 다음에 뭐 제곱미터당 몇 사람 들어가는 밀도. 이거는 이제 밀도 같은 우리가 보통 보면 제곱미터당이 할 때는 환기할 때 들어가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현열은 얼마고 잡열은 얼마다는 게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와트로. 이게 지금은 이제 와트로 하죠. BTU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명은 이제 이게 아까 도서관이었으니까 이제 제곱미터당 몇 와트 딱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무기기가 뭐 보통 보면은 뭐 컴퓨터하고 뭐 복사기 그런 종류겠죠. 이렇게 이제 쭉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그다음에 외기 침입인데요. 자동 계산을 하면 여기 보시면 0.7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빼면 0.7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환기 횟수입니다. 시간당 0.7회가 외부 공기하고 내부 공기하고 바뀐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자동 계산해 버리면 이건 자동 계산이 되겠죠. 아까 전에 이 프로그램을 이제 바로 올릴 때 맞지 않습니다. 뭐 단지 뭐 어떻게 하십시오 하는 그 이유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환기는 기본적으로 0.72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요 자동으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1층이 다 끝났으면 이제 남 2층 사무실 이거 빨리 합니다. 그렇게 뭐 복잡하게 할 거 없습니다. 그냥 땅땅땅땅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하고 딱 넣고 자동도 많이 있으니까요. 자동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자동을 해버리고요. 저장을 하면 지금 제가 1층에 사무실이 하나 있고 2층 건물에 2층에 사무실이 하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래 하면 이제 그 냉방하고 난방이 이제 부하가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안에 있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제실 인원, 그 다음에 뭐 복사기 등 이런 거는 난방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열이 나는 거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이제 냉방에는 도움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여기 보시면 이제 부하율이고 요 안전율은 내가 여기서 임의로 열 수 있습니다. 아까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근데 이제 이거를 부하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되거든요. 보통
좀 전에 우리가 수동으로 계산했을 때 어느 그 기준으로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영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오더라. 그래서 제가 A4 용지에다가 뭐 식당 하나 넣고 쭉 적어놨었습니까? 그거하고 계산을 한번 해보면 근사치가 나온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근사치를 이렇게 내 생각을 안전율을 얼마를 집어넣을 거냐. 그래 안전율 적용을 하면 부하가 훨씬 더 늘어나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부하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부하 계산을 기준으로 해서 냉난방기를 팔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요 부하 계산을 하는 경우가 거진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불특정 다수인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이제 그 사용하시는 분들이 딱 한정되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스템 에어컨을 요즘은 좀 큰 아파트에 이렇게 판매를 많이 하게 되는데, 들어가서 반드시 물어봐야 될 게, 보통 아파트에 있는 그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을 주로 씁니다. 혹시 이제 좀 시골에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기를 우리가 권하기도 하는데,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냉방 전용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뭐 난방을 써야 될, 물론 공기를 데우면 좋기는 한데 써야 될 이유가 크진 없기 때문에 비용도 좀 많이 오르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이제 그 냉방만 주로 하게 되는데, 이거는 반드시 이제 물어보고 이걸 우리가 그 부하 계산을 해야 됩니다. 혹시 그 선생님 댁에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에어컨 안 틀어놓으면 난 여름에 못 견딘다는 분이 계십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들내미가 고등학생인데 걔는 더위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뭐 학교 갔다 오면 그냥 에어컨 바람 틀어놓고 그냥 입을 떡 벌리고 에어컨 앞에서 그냥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라고 만일 하면, 이 집에는 좀 더위를 많이 타구나 해서 용량을 조금 키우면 되는데, 사무실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우리가 물건을 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이를테면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여름 온도만 제어를 하기 때문에 보통 한 대낮에 많이 계시는 게 아니고 오후에 해가 지고 이제 저녁에 이제 주로 이제 모여서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거실에서 뭐 대화를 나눈다든지 차를 한다든지 하고, 저녁에 이제 밤이 깊어지면 각자 침실로 들어가서 주무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온도는 오후에 열대야가 지고 난 2시부터 4시까지 제일 더운 온도를 피한 온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제 평수대로 계산을 해줘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집에 있는 안방이 만일에 그 6평짜리다. 그러면 6평짜리를 달아줘도 아이고 이 에어컨 용량 모자라서 더워서 내 못 살겠습니다 하는 경우는 크진 없어요. 경험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일반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제일 피크친 냉방 기준으로 보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일 더운 날씨에 이제 손님들이 제일 많이 온다든지 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이제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부하 계산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하 계산을 꼭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일일이 수작업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뽀패드 계산기 들고 한다는 것은 거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제가 이거를 배울 때는요, 이제 이렇게 배웠어요. 아까 제가 이거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했다가 말았는데, 이 아래쪽에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도면, 부하 계산서, 규 및 상당 외기 온도차, 벽체, 유리재질, 뭐 문제집, 이건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도면이 오면, 예를 들자면, 이 공간을 우리가 그 부하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안전율 뭐 20%를, 나는 이제 그때 공부할 때는 20%로 계산하는데 20%는 안 되겠죠. 문 높이, 창문 높이, 그 다음에 천정고, 이제 외벽이 뭐 콘크리트냐 뭐냐에 따라서 다 이렇게 전부 다 계산식을 하나하나 찾아서
요걸 다 찾아야 돼요. 이게 이제 관리를 어쩌니까 예, 예, K 값 나오고 이 K 값이 이제 열 관리율이니까 그 다음에 이 모든 거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걸 다 이게 책에 다 있어요 이게. 그럼 이걸 전부 찾아보고 아 이거는 천정제가 아스팔트 싱글이구나.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거는 얼마고 이거는 얼마고 다 여기다가 이제 이 부하계산서에다 다 집어넣어 줬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제 엑셀에서 내가 여기만 집어만 넣어주면 자동적으로 답은 내겠지만 전부 다 집어넣어 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거 다 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보셨던 라티로드로 가지고 하면 이런 게 상당히 편리하게 좀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유리 재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 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물건을 팔 때 이런 부하 계산을 기본적으로 한번 해보는 게 실제로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이게 발생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이고 이 집은 30평이니까 30평 얼른 달았다가 문제가 되는 부분 많습니다.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제가 그 일부러 내 방송을 내가 찍어서 올렸는데요. 우리 그 고객분 한 분이 아마 미용실을 하시는 분이신가? 아이고 지금 내가 메시지를 안 보고 혼자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인조이 라이프님 아이고 예예 그때 큰 힘을 주어서 10개월간 하고 싱글 멀티 가정용 마스터 했습니다. 현장 경험만 좀 더 쌓고 독립하려는데 두 가지 문제에 부딪혔네요. 하나는 신경을 어떻게 따낼 것인가, 두 번째는 수고 못 받아서 힘들어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은 제가 다른 업무 때문에 나가봐야 하는데 주 재방송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예. 이거는 제가 이제 전화로 이거 알려드릴게요. 돈 받는 거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예, 내가 그 이게 부도를 맞아봐서 잘 압니다. 제가 이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황현수님 LG 판토스와 하이엠 솔루텍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그 LG 판토스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담당하는 에어컨 담당하는 데는 하이엠 솔루텍에서 담당을 합니다. 예, 하이엠 솔루텍에서 담당을 하는데 하이엠 솔루텍은 잘 알고 있죠. 제가 이제 그 서비스 지정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그 폰으로 직접 이제 이 부품을 찾아서 주문을 넣으면 저 상계동에 가서 노원역 옆에 가서 그거 이제 찾아오면 돼요. 그리고 이제 수리하고 비용 받고 그리 하면 되는데 LG 판토스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워낙 이 에어컨만 계속 판 사람이라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아마 LG 판토스도 이제 가정용 일반 뭐 이런 수리를 하는 뭐 그런 데가 있나 보네요. 제가 잘 모르겠어서 죄송합니다. 하이엠 솔루텍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는데 판토스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 인조이 라이프에 대구에 계시는 분하고는 통화를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야기를 잘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싱글 멀티 가정 마스터를 다 했답니다. 그래서 현장 경험을 좀 쌓고 독립한다고 야 벌써 1년도 못해서 독립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은 아마 반드시 성공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문제는 이거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신규 영업 이거 하는 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그냥 떠버려서 이야기할 게 아니고 각 개인 질문 오는 분들한테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급 못 맞는 거는 이거는 순전히 계약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이게 문제가 돼요. 이거는 뭐 아주 단순한 건데 우리가 그 참 옛 말을 한번 좀 꼼꼼하게 다시 되새겨서 한번 이렇게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옛말에 뭐 어떻다는 거는 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그 말이 구전이 되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어른들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뭐 이렇게 생긴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곰곰이 대세해 보면, 아, 어른들은 뭐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를 떠나서, 아, 인생을 많이 살아봤구나. 이럴 때 돈이 떼이구나. 다 경험을 해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제 영상에도 한번 내가 찍어 놓은 게 있는데요. 물론 이제 상종하지 말아야 될 이제 그 어른들도 있겠지만, 똑바르고 열심히 살아가고 경험도 많고 하는 분들은 반드시 가까이 두시면 굉장히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나이 든 사람을 왜 존중합니까? 나이 많이 들었다고 존중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뭔가 배울 점이 있고 역시 어른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회적인 책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어른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젊은 사람들은 실수를 해도 용서가 되지만, 나이가 든 사람은 그만한 경험과 그만큼 살아보면서도 그걸 실수를 한다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상당히 더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되고, 그런 거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수급 못 받는 거는 계약을 좀 잘 하시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이거 제가 돈 받아주는 회사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 하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도를 한 두 군데, 좀 큰 거 한 군데 하고 조그만한 거 하나 맡았고, 그 다음에 돈 못 받는 거 부지기수였는데요. 그거 다 받았어요. 예, 돈 받는 거는 지금 이제 계약서가 있어야지 돼요. 계약서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 모든 걸 갖다가 전부 다 내가 수집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하고 나하고의 재무 관계를 전부 다 이렇게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계약서가 있으면 일단은 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그 전자소송이 있어요. 전자소송에서 하시면 99.99% 이깁니다. 질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계약서 쓰고 일을 해줬는데 돈을 안 주는 거는 뭐 무조건 이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기기는 하는데, 만일에 그 상대방이 채무자가 뭐 완전히 빈털털이다 그랬을 때 그게 문제니까, 빨리 그 중간에 이제 조치하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차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제 부하 계산으로 다시 좀 넘어가자면, 시간이 얼마나 됐죠? 이제 한 30분 됐네요. 이 부하 계산이 꼭 필요합니다. 이거를 안 하고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지금 요즘은 이제 뭐 건물도 그렇고 이제 세입자분들이 굉장히 고급 인테리어를 해요. 인테리어 자체를 굉장히 이제 고급 인테리어를 하는데, 들어가면서 손 탁 터치하면 문 촥 열리는 거 있죠. 이거 완전히 그냥 완전히 겨울에 손을 한번 대보십시오.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열역학의 관계에 보면, 열은 높은 데서 나는 대로 흐른다. 물도 높은 데서 나는 대로 흐른다. 그 다음에 물은 압력이 높은 데서 나는 대로 압력이 내려간다. 뭐 이런 열역학 제일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실내의 공기를 보면은요, 실내에 있는 공기가 위쪽으로는 따뜻한 공기가 모여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온도가 낮아진 이제 찬 공기가 바닥에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사람이 바닥에 발을 대고 이제 보통 다 2m 이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제일 커봐야 2m가 뭐 크진 안 되니까, 뭐 80이라고 합칩시다. 그럼 1m 80 정도 되는 사람의 키가 바닥에 서 있을 때,
다리 쪽에는 찬 공기가 몰려 있고 약간 머리 쪽으로 이제 따뜻한 공기가 모여 있는데 문을 한번 딱 열게 되면은요 위쪽으로 뜨거운 공기가 손살같이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난방일 경우에. 우리 모릅니다. 그냥 손살같이. 근데 이제 대부분이 보면 아이고 찬바람 들어온다 문 닫으라 하지만 사실상 찬바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뜨거운 바람이 위에 있는 바람이 다 밖을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찬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 문 구조를 가만 보시면요. 그나마도 이제 미닫이 문은 이 유리로 되었다 그래도 이렇게 딱 어느 정도는 좀 밀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슬라이딩 도어를 해갖고 이제 미닫이 밀고 당기고 하는 미닫이 내가 말을 잘 못하나 미닫이 문은 옆에 보시면요 그냥 완전 구멍이에요. 그냥 한 대입니다. 한 대. 그 바람이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그거는 상당한 부하 계산을 해서 냉난방기가 돌아간다고 손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이제 매장 주인분이나 아니면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한테 반드시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 고지 안 하면 나중에 에어컨 한 대 팔아먹고 욕 대백이 됐습니다. 맨날 불려가야 됩니다. 불려가봐야 대책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을 때는 난방이 안 됩니다. 이를테면 그 건물 가운데 정도에 있는 건물이라면 그나마 괜찮죠. 그 건물 복도가 이미 그 예냉실에 대해서 온도가 어느 정도 외부 공기하고는 편차가 나기 때문에 크게는 문제가 없는데 그냥 길하고 맞닿은 이런 매장들 이럴 때는 난방기 가뜩이나 활동이 많지 않고 가만 앉아서 있는 그런 커피숍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거를 설계를 해야지만 나중에 원망을 듣지 않고 내가 이를테면 부하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는 이 두 개의 외부 공기하고 맞닿는 면이 있고 그래서 여기는 부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를테면 몇 평짜리 에어컨을 두 대를 달아야 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30평도 안 되는 얘기에 무슨 30평짜리 두 개 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세요 이러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 어중간에 30평짜리 하나 팔아먹고는요 나중에 욕 떼백이 됐습니다. 신뢰성 떨어지고 다음에 더 큰 거를 팔 건데 못 파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이야기 이런 거를 전부 다 소비자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할 수 있는 생각을 기르든지요. 그래서 설득을 하면 됩니다. 딱 A4 종이 딱 떼어놓고 여기 30평이지요. 여기는 이렇게 되고 문 구조가 보니까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탁 터치하면 쫙 열리는 그런 문으로 지금 사용되고 그다음에 앞에 유리가 폐하 유리 얼마고 이런데 이리 하면 이리 되고 저리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부하가 나오고 이래 해야지만 어느 정도는 냉난방이 됩니다라고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할 수 있을 정도 자질이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것도 모르면서 가가지고 아이고 사장님 여기는 내가 경험상 아니고 40평짜리 한 두 대 놔야 되겠는데요. 이리 엉터리 이야기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많이 이런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는 실전 아닙니까? 물건 팔아갖고 이거 돈 버는 게 실전이기다 보니까 많이 해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 기정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직 몇 개월 안 된 초보입니다만 SE 교육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그러시면 이게 SE 교육은요 아무라도 갈 수 있는 교육이 아니에요. 제가 제 영상에도 찍어놨는데 SE 교육은요 전문점에서 추천해 가지고 정예 요원만 뽑습니다. 딱 정예 요원만 뽑아서 우리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택에 이것만 교육하는 그 교육관이 있습니다. 평택에. 저도 평택에서 십수년 전에 거기서 받았습니다만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이 공부를 해야 돼요. 요즘은 장안을 안 내려간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거기 안에 이런 기구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없어서 이제
내려갔는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그 평택에 가보니까 안에 내부에 시스템 에어컨을 이렇게 다 볼 수 있게끔 이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거기서 이제 받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한 달 받았어요, 한 달. 그때는 뭐 토요일도 오전까지는 수업하고 오후에 나왔었는데 요즘 뭐 토요일날 다 쉬니까 아마 금요일날 일 끝나고 나면 집에 왔다가 또 일요일날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2주씩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받아도 괜찮긴 하지만 좀 더 하십시오. 그 김기정님은 연세가 얼마나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마시고요. 이거 배워놓으면요, 남들이 내 머릿속에 든 거 누가 훔쳐가지도 않고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자질과 이런 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내 기술 풀어먹고 남한테 대우받으면서 쉽게 말하면 내가 갑이 될 수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럼 갑질을 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갑이 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에어컨 김민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또 오셨네요. 이게 내가 이거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어떤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통 보면 에어컨을 사주겠다는 분은 우리가 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상하시죠? 내가 가서 예 사장님 여기는 이렇게 에어컨을 달고 이렇게 에어컨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내 경험상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딱 맞는데 사장님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전혀 다른 말 듣고 전혀 엉터리 말을 하면 설득이 안 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내가 갑이 되어야 됩니다. 아 사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제가 전문가인데 제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저는 물건 팔지 않겠습니다 하고 정중히 인사하고 놔버리시면 돼요. 그분 뭐 설득해가지고 팔라 그러면요, 이 사람들 팔아봐도 나중에 계속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할 시간에 차라리 다른 데 영업 한 군데 더 하면 됩니다. 영업하는 방법은 차차 제가 올려드릴게요. 저는 이제 뭐 나이가 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좀 하고 이제 그 후배들 양성을 하고 나면 저는 이제 저 시골에 가서 나머지 여생을 이제 낚시하고 어부가 됐기라고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금 유튜브에서 시스템 에어컨에서 저만큼 이렇게 하는 데가 저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뭐 용접을 어떻게 합니다. 뭐,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학과는 어떻게 합니다. 뭐, 그 다음에 밴딩을 어떻게 합니다. 하는 그런 기초적인 것보다는 좀 더, 좀 퀄리티가 있는 그런 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학고방 유튜버라 이런 거를 보고 들어와서 이걸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이거 뭐 막노동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상 알고 들어와 보시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 기술 가지고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떳떳하고, 또 그다음에 일 없을 때는 또 좀 쉬고 또 재미나게 뭐 자기 취미하고, 또 일일 때는 또 딱 일하면 또 금방 또 수입도 되고 그래가 살아도 돼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지금 내가 60도 훨씬 더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일선에서 아무 문제 없이 일을 합니다. 그동안에 했던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니까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이제 요 질문을 하셨던 김기정님께서는 이제 에어컨을 기본적으로 조금 더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SI 교육도 받으시고, SE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인 영업 교육이에요. 전문적인 영업 교육이고, SI는 설치 교육인데, SI 설치 교육을 먼저 좀 받으시면서, 근데 또 생계가 해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생계가 해결이 되어야지만 또 이 업을 계속할 수 있고 또 재미도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SI 교육을 받으셔가지고 이 일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SI 같은 경우에는 설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영업을 해서 오다를 따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도급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즘은 뭐 영업하는 사람들보다도 도급하는 사람들 더 많이 가져가요. 글씨가 좀 잘 안 보인다고요. 예, 예. 이거는 지금 뭐 크게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거 좀 키워드리기는 키워드릴 건데요. 이건 잘 안 보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제가 이야기하면서 놓은 건데, 아까 아마 민수 씨가 아까 분에 그 라치로드 할 때 안 보셨죠? 라치로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예, 그런데 SI 교육을 받아서 만일에 설치를 좀 잘 하시면 우리처럼 영업을 해서 이렇게 그 오다를 가지고 온 분들이 이제 설치 좀 해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설치해주고 기본적인 비용을 벌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설치는 내가 완벽하게 다 되었으니까 영업도 같이 좀 해봐야 되겠다 할 때 이제 SE 교육을 받는데, SE 교육은 내가 일반적으로 창업을 해가지고 SE 교육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LG 이제 전문점에서 정직원으로 있는 사람만 추천을 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것도 정예요원들만 상당히 빡세게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에어컨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모든 걸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구조, 전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뭐 열 관리율을 어쩌고 저쩌고 머리 진짜 아파요. 그 다음에 델타 T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진짜 골치 아픈 교육들 다 받는 그 교육이 SE 교육이니까 이거는 좀 천천히 받으셔도 돼요. 당장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마시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뭐 연세에 따라서 좀 급할 수 있겠지만 차분하게 하시면 아마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 씨가 늦게 들어왔는데, 요 아까 민수 씨 그거 보셨나요? 라치로드 한번 보셨나요? 라치로드가 이게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램인데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모든 이 부하 계산을 다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깊이가 있고 좀 전문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사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모르면 다음에 또 다른 걸 하면서 또 점차 못 보셨군요. 민수 못 보셨군요. 지금 쪽에 쭉 들어와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다 이제 보신 분들이라 따로 좀 설명을 드리기는 좀 그렇는데, 잠시만 한 1분만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 이제 라치로드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제 가동을 시키면요, 우리가 부하 계산을 전부 다 이 프로그램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 내가 설계 프로그램 한번 잠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 설계 프로그램 하듯이 이제 지금 3가지 프로그램이 나와요. 라치캐드가 있고, 라치로드가 있고, 라치멀티브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3개를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를테면 캐드 도면이 들어오면 그 캐드 도면을 라치캐드에다 불려 들어가지고 딱 불려 들여서, 그러면 뭐 가로 세로 얼마 뭐 이렇게 높이 해배가 아니고 제곱미터 입방미터 그게 자동적으로 나오고, 그게 부하 계산이 자동으로 되면서 모든 이루어지는 게 라치캐드고요. 라치로드는 전문 부하 계산을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라치멀티브이는 이제 내가 이렇게 설계가 다 되어 있는 설계가 다 된 그 부하 계산을 가지고 이제 직접 에어컨을 어디다가 이 방에는 뭐 몇 평짜리 놓고 이 방에는 몇 평짜리 놓고, 그러면 배관이 굵기가 얼마고, 그 다음에 분지관이 얼마고, 통신선은 어떻게 연결되고, 전기는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라치멀티브이고, 그 3가지 프로그램을 다 공부하면 아마 내 생각에 전혀 그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주 이제 방송을 좀 할게요. 제일 내가 이렇게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게, 실제로 내가 이제 주제를 이렇게 이제 정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비록 뭐 몇 명 안 되는 유튜버지만 이 관심 없는 쪽을 이렇게 관심 있게 만들려고 열심히 이제 노력하니까 이걸 보시고 조금 이제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일에 확실한 직업이 없으신 분이고
근데 제가 지금 유튜버를 하고 있는데 보면, 전에 제가 잠시 보여드렸던가요? 잠시 한번 제가 좀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튜브가 이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진짜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 유튜브 이거 참 지금 생각하면 나 괜히 했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촬영해야지요. 그 다음에 자료 준비해야지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를 내가 돈을 벌면 돈 번다고 할 건데 뭐 그것도 아니고, 이게 상당히 좀 힘든 건데도, 그런데도 좀 계속 해보랍니다. 우리 후배들 위해서. 젊은 분들 혹시 이제 좀 아직까지 직업이 좀 확실하지 않으신 분들, 확실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한번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앞으로 내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잠시 보여드릴게요. 몇 명 안 되는 거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요, 이제 내 채널을 보고 있는 전 한 500명 정도 중에서 35세부터 44세, 45세에서 54세, 이 부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45세부터 54세가 39.6% 구독, 그 다음에 35세부터 44세가 36.3% 구독입니다. 그럼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결국은 이분들이 제일 지금 돈을 많이 벌고 돈이 또 많이 들어갈 그 연세인데, 이런 지금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구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직업이 확실하신 분들은 뭐 제가 뭐 이야기할 거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내가 어디 시험을 지금 막 좀 쳐서 어디 뭐 회사 한번 취직해 볼까? 어떻게 할 거, 이런 분들은 그냥 기술자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 성향만 좀 맞으면요. 기술자 하면 괜찮습니다. 기술자 하면, 근데 기술자도 아무 기술자를 하면 안 되고요. 조금 좀 이제, 이렇게 자기가 혼자 창업할 수 있는 걸 하면 좋겠죠. 만일의 경우에 이제 나이가 좀 더 들어서, 내가 남한테 이렇게 제약을 안 받고 내 스스로 그냥 창업을 해서 내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이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직업이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를 잘 할 수 있고 영업도 잘 되고 하면 뭐 두 개 가지고 뭐 충분하게 뭐 돈 벌어가면서 뭐 떵떵거리지는 못합니다. 뭐 기술자 해가지고 뭐 빌딩을 사겠습니까? 그리는 못하지만 먹고 살고 돈 좀 많이 좀 적당한 돈 좀 벌고 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이걸 지금 배우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다 나가는 시점이라 언젠가는 이쪽 시스템 에어컨 쪽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고갈 상태에 이를 겁니다. 그때는 설치하시는 분들도 양복 입고 출근했다가 승용차 타고 양복 입고 출근했다 딱 걸어놓고 거기 가서 일하고 탁탁탁 들고 양복 입고 퇴근할 때가 나는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게을러서 그냥 작업복 입고 퇴근을 하겠지만 그런 때가 저는 오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기술자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자꾸 우리가 결국은 좋은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계속해서 좋은 음식을 더 먹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욕구랍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를테면 올해 지은 건물은 만일에 같은 평수에 이렇게 지어가지고 뭐 1억이 들었다고 하면 다음에 지을 때는 좀 더 돈을 들여서 더 좋게 건물을 짓는 게 이게 이제 그 구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좋게 지은다는 결국은 냉난방 시설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시스템 에어컨만 하는데 다른 부분도 많이 알기는 해요. 그 이제 에어핸들링 유니트부터 시작해갖고 뭐 저 냉동기부터 해가지고 다 하는데 제 혼자 그거 다 커버가 안 되니까 제가 제일 이제 혼자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만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그것도 해도 돼요. 냉동기. 앞으로 냉동기도
상당히 괜찮을 겁니다. 멀티 시래기 마력수 냉방 능력과는 방법이요. 예. 이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김 기자님 보고 있습니다. 뭐 방송이 안 돼요? 안 나옵니까? 그러면 안 되면요.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면 돼요. 뱅뱅뱅뱅 돌아가면요.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잠깐만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자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모니터를 3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이 모니터를 갔다가 저 모니터를 갔다가 그러니까 내 머리가 이리 돌아갔다가 저리 돌아갔다 그럴 겁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요. 지금 보면 보자. 아직까지 방송이 이게 딜레이가 좀 있어요. 내가 지금 인터넷이 좀 안 좋은가 봐요. 저번에 이제 KT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는데 뭐 무슨 말인가 모르겠고, 이게 이제 그 다운로드가 될 때, 업로드가 될 때 이게 좀 다르는데, 이게 자 한번 넘겨볼게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제가 이제 다른 모니터로 넘겼는데 지금 보시면요, 자주 김민호님 자주 끊기신다고요. 그러면 나갔다 들어오시면 되는데, 자 지금 나오지요. 여기 보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중에 파란불 와 있지 않습니까? 파란불 나와 있지요. 그리고 또 한번 넘겨 볼게요. 여기 보시면 거기 파란불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넘겨 보면 그 다음에 넘어왔습니까? 방송이 넘어왔는가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 여기 또 여기 파란불 있죠. 아래쪽에 넘어왔네요. 여기 파란불 있죠. 이게 이제 방송을 제가 하는 요 이제 모니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요 이제 가운데 이 모니터고, 이제 이게 가운데 모니터고, 그다음 조금 전에 보였던 게 이제 이렇게 3개를 보고 하는데, 그게 파란불이 켜져 있으면 내 방송에는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고, 그 김민호님 이 상태가 좀 안 좋던디, 그 폰 상태가. 그럴 때는 뱅뱅뱅뱅 돌고 있을 때는요, 그냥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면 좀 잘 나와요. 잘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저는 뭐 계속해서 이제 그 유튜브를 이제 일을 좀 줄입니다. 근데 뭐 나이도 있는데 막 지금 이렇게 요즘 일을 해주라는 그 부분들이, 자기들 쉴 때 해주라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업무 중에는 그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금요일 저녁에 들어가서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뭐 그 월요일 넘어가는 때까지 해서 일을 마무리 지어주라 하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이제 돈은 좀 더 받을 수는 있긴 한데 힘들어요. 그래서 일을 좀 줄이고, 그래서 이제 좀 자료를 좀 착실하게 준비해 가지고 제가 이런 그 뭐 강의 형식의 이런 부분들 한 번도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실제로 남을 가르칠 만큼 공부를 이렇게 뭐 말을 유창하게 한다는 것도 아니고, 뭐 표준말을 쓰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이제 뭐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좀 잘 들어서 이렇게 실제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좀 이런 기술을 접목하면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지금은 이제 1시간이 되었으니까 1시간만 방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또 내일 또 일을 하러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그 해가지고 한 수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 혹시 그때 야간일이 걸리면 뭐 어쩔 수가 없고요. 젊은 사람도 하기 있는 유튜브를 편가지고 아닙니다. 저는 그 남이 하는 거는 나는 다 할 수 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거 뭐 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안 될 거 없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해보니까
한 100명에서 200명 되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도 뭐 나는 그 유튜버를 해가지고 뭐 돈을 뭐 벌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는 시작한 게 아니라서 뭐 저 구글에 내는 뭐 하든지 선전을 해주든지 많이 나는 나하고는 상관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이렇게 쭉 해보자 해가지고 계속 올렸더니 1년 새에 1,500명 정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리건데 저보다 좀 더 젊은 분이시면 이게 이제 이런 것도 좀 배워 놓으시면 좋아요. 이게 한 10만 명 되면 꽤 돈이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꽤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편집하는 것도 좀 배우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걸 좀 배워 놓으면 좀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제가 8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이제 방송한다고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요 방송하면서 뭐 앉아서 뭐 술 먹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이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 내가 좀 더 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뭐 안 좋은 쪽으로 안 가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이게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채널 보면 내 모든 정보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리 하는 것도 어떤 뭐 방송을 언제 하겠습니다. 또 내가 영상을 어떻게 찍어 올렸습니다 하면 그게 다 내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 때문이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게 되고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만 구독 되면 안 됩니다. 10만 구독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시골 못 내려갑니다. 시골 내려가서 나는 지금 시골 내려가서 그 배를 지금 여러 분 보고 왔어요. 시골에 저 남해 쪽에 가서 집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많이 봤어요. 봤는데 이게 마음에 들면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요즘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유튜브에서도 요즘 이제 집을 이렇게 무료로 해주니까 유튜브 찍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제 그 선박은요 보통 한 10m 이내 10m 이내에 한 3톤 정도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면장이 있긴 한데 3톤은 면장이 없어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낚시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다에 뭐 통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던져서 반찬도 하고 좀 많이 잡으면 좀 내다 팔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생을 좀 즐기려고 여러 번 갔어요. 남해 쪽으로 갔는데 이게 이제 전혀 이렇게 하지 않던 걸 가서 이렇게 잘 적응이 될지도 좀 걱정이네요. 그래 하려고 하면 10만 명 넘으면 돈 많이 나오면 여기에 또 이제 파묻혀가지고 내 인생은 이제 내 하고 싶은 것도 하도 못하고 이제 죽을 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유튜브 이거 참 재밌어요. 생각보다 이제 촬영하는 기법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뭐 이거 엄청 많이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네, 이거 지금 오늘로 생방송 3번 해보는데요. 이거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거 내 생각 한 일주일 정도 거진 퇴근하고 나면 독파로 한 것 같아요. 독파로. 집에서 안 잔다고 뭐라 할 정도로 독파를 했습니다. 모르는 건 또 아들내미한테 좀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독파를 해가지고 이제 이거 실시간 방송하는 거. 딸랑 이거 2만 몇천 원 들었나요? 이거 하는데 딸랑 2만 몇천 원 들어가지고 이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 하나 조그만 웹캠 하나 사고요. 다른 카메라는 이제 붙이려고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있고 해서 그거 해가지고 하는데 아이고 아무튼 뭐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매주 한 수목요일 정도 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청을 안 하셔도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어그로를 끌어서 무슨 말을 막 부풀려서 이거 하면은 뭐 20억 법니다. 이거 하세요.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제가 이 기술자만 했겠습니까? 여러 일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역시 기술자가 앞으로는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적당하게 또 사람이 좀 움직여야 돼요. 요즘 그 길거리 가보면요. 아우, 몸 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이 좀 날씬합니다만, 몸이 너무 많이 나신 분들은 드시고 운동을 안 해서 그러는데, 우리 에어컨 하시는 분들 보면 뭐 볼랑볼랑 해가지고, 보통 뭐 급할 때는요, 3층 건물 막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막 뛰어가지고 와가지고 서지 다 올리고 또 다라 내려와가지고 또 1층에 가서 또 휘레기 또 전기 딱 지어보고 또 안 되면 또 딱 날아다닙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뭐 이렇게 에너지가 다 발산이 되어서 저녁에 보면 잠도 잘 오고, 그 다음에 또 내일 또 가면 또 돈 벌 거 아닙니까? 내일 뭐 가면은 뭐 몇십만 원 버는데요. 가면 갔다 하면은 뭐 몇십만 원 가지고 오는데 뭐 전혀 걱정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제 재미나고 신나게 할 수 있는 거는 기술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좀 뭐 말 주변이 좀 없는데 그래도 잘 좀 알아들으시고, 자우튼 이렇게 한다, 아 이렇게 되더라, 이런 것만 좀 아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이쪽으로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분들은 내 방송 아래 보면 비즈니스 메일이 있어요. 비즈니스 메일로 들어오셔가지고 메일 남기시면 제가 요즘은 한 분 한 분에게 다 해줍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에 계시는 분이 시스템 보일러 하겠다 그래서 제주도까지는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자료하고를 다 드렸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 세 군데 에어컨 전문점을 제가 전화번호하고 다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잘 좀 조언을 받으시라고 했는데, 혹시 이제 이 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분 계시면 개별적으로 메일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왜 메일을 주라고 하겠습니까? 만일의 경우에 뭐 이렇게 댓글이 많고 뭐 좋아요가 많고 이러면 뭐 많이 올라오겠지만 그런 거 싫습니다. 그냥 메일로 주시면 상세하게 쓰고 싶은 이야기 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다 쓰시고 나서 내한테 보내면 내가 충분히 읽어보고, 혹시 자료가 필요하면 내도 또 알아보고 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긴 시간 이렇게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뵙도록 하고요. 좀 더 시간이 가면 제가 이거를 좀 정리가 되면, 제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또 여기 또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보다 더 설치 잘하고 또 말도 잘하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제가 이거 유튜브 하는지도 몰라요. 이제 그런 사람을 좀 초청을 해서 저녁에 그냥 이렇게 우리 에어컨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좀 소통 방송도 좀 하면서 이렇게 재미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낮에는 이걸 실시간을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남들이 일하는데 내가 뭐 방송해가지고 뭐 할 거라고 해가지고 영상만 찍어 오는데, 다음에 또 그런 거 좀 찍어주세요. 현장에서 이리 하면 그때는 한번 좀 찍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봐주셔서 고맙고요. 좋은 시간 되시고, 지금 미세먼지가 밖에 엄청납니다. 내일도 좀 미세먼지가 안 좋다 그러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다 안 좋다 그럽니다. 마스크 좀 잘 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